네, 안녕하세요. 해양플랜트공학 3.3장 신뢰도 추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뢰도 관련한 함수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성 요소가 여럿일 때 신뢰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 언제쯤 고장나냐, 뭐 아니면 언제까지 고장날 확률이 있냐, 그런 거 위주로 했는데, 구성 요소가 여러 개의 이제 시스템들이 겹쳐가지고 큰 플랜트나 뭐 공장이나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각 요소들의 고장 확률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전체 고장 확률은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3.2장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자면은, 단일 구성품의 신뢰도를 먼저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고장률, 어떤 시간 t까지 고장이 나지 않다가 그 다음 시간이 돼서 고장날 확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전체 그런 수명을 보지 않고 어떤 한 순간만 보는 거예요. 앞에서 뭐 100년을 썼든 1000년을 썼든 신경 안 쓰고, 걔가 그 시간까지는 고장이 안 났다가 딱 지금 다음부터 시간에 고장이 날 확률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물건들이 이런 식으로 매 순간마다 고장날 확률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얼마를 썼는지는 공정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지금 이 순간에서 고장날 확률이 얼마냐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고장률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t까지 고장이 안 나고 멀쩡히 쓰다가 그 다음 시간에 딱 고장이 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걔를 일정한 걸로 가정을 하면은 람다라는 값으로 쓰고, 그리스 문자 람다입니다. 이게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요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얘기들, 물론 3.2장에서 배웠지만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R이라는 건 뭐냐, 특정한 시간까지 고장이 안 나고 버텼을 확률이에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시간까지 고장이 안 나고 버텼어요. T까지 멀쩡하다가 그 다음에 T 이후에 T 플러스 델타 T의 고장이 났을 확률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 T에 고장이 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뭐 몇 개가 고장 났는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가 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ZT는 앞에 몇 개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 딱 이 순간에 얘가 얼마나 고장이 날까, 그거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많은 기계들은 딱 그 시간에 고장이 몇 개나 날까만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많은 경우에 이렇다고 하는데 진짜 이래요? 그러면 핸드폰이 멀쩡히 쓰다가 2년 지나자마자 바로 고장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럼 그게 뭐 1년 11개월 쓰고 고장날 확률이랑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아니 핸드폰 조금 쓰면 고장 덜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하겠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장날 확률이라는 건 FT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F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장 확률 밀도 함수고요. 걔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 순간에 딱 고장날 확률 곱하기 그 전에는 멀쩡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곱한 게 FT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서로 달라요. 고장률하고 고장 확률 밀도 함수하고. 그래서 고장률 함수로 돌아와서 매 시간마다 고장날 확률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그 매 시간마다 고장날 확률을 뚫고 계속 멀쩡하다, 지금까지 시간 t까지 고장이 안 나는 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는 고장이 안 날 확률이니까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매 시간마다 0에서 t까지의 매 델타 t마다 고장이 안 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1 빼기 람다로 가야 되나요? 1 빼기 람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가 멀쩡히 살아있고 한 거를 적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산 방법은 3.2장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추가로 알 수 있는 거, 고장 확률 함수. 멀쩡하지 않았다면은 RT가 아니라면 한 번은 고장이 났다는 얘기겠죠.
그걸 FT라고 하고 걔는 얼마다? 1은 전체 모든 사건의 비율이니까 모든 사건에서 멀쩡히 살아있을 확률 빼면은 0에서 t까지의 구간에서 언제든지 한 번은 고장이 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고쳤는지 뭐 했는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고장이 났을 거다라고 하면은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얘기했죠. 언제든 시간 t에서 어떤 멀쩡한 물건을 놔뒀을 때 0에서부터 시간 t까지 고장이 날 확률이에요.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확률 밀도 함수 맞구나. 확률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하고 확률 누적 함수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누적 함수는 앞에 있던 확률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1로 수렴을 해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는 매 시간마다 그게 분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적하면 얘가 1로 수렴이 아니라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그래프 대충 개형 그려볼까요? 람다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면은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0제곱하면 1이니까 처음에는 람다만큼의 확률이 있다가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은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무한대가 되나요? 얘가 시간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프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지금 FT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장비를 그럼 오래 쓸수록 이제 오래 쓸수록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전체 장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뭐 100만 개를 만들었다 다 놓고 언제 고장 나나 보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 고장이 잘 나고 진짜 핸드폰은 안 그러겠지만 초반에 고장이 잘 나고 뒤로 갈수록 오랜 시간에서 고장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장비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남아있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100만 개라고 해도 뭐 한 10년, 1000년 쓰다 보면은 핸드폰 남은 게 뭐 하나나 될 거잖아요. 걔가 고장날 확률이 여기 남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낮아 보이는 거예요, 밀도는. 이미 앞에서 고장날 애들이 다 고장났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장날 확률이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인지 아니면은 고장률인지에 대해서는 잘 구분을 해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2장에서 중요하게 배운 평균 고장 시간도 계산할 수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고장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직렬 연결이고요. 직렬 연결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요소를 서로 순서대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온 애가 처리가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처리가 돼서 나가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고장 난다면은 이 순서를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는 고장이 난다 라고 보는 거고 하나의 고장으로도 전체를 수행을 못하고 뭐 연달아서 작업을 하는 장비들 모두에 이런 게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뭐 압축기 아니면은 분리기 등등 분리기 뒤에 가스 압축기가 들어가잖아요. 압축기가 고장나면은 분리기도 일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압축기로 가스를 뽑아줘야 되는데 압축기가 고장나서 손을 놔야 되잖아요. 여기 책에서는 압축기 뒤에 냉각기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소고요. 각각의 신뢰도 살아있을 확률 시간 t까지 고장나지 않고 살아있을 확률은 지수함수로 계산한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게 했을 때 A랑 B 고장률은 각각 일정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장날 확률은 멀쩡할 확률에 1에서 빼준 거랑 같죠. 두 장비가 각각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가 고장날 확률 전체가 멀쩡할 확률에서 1에서 전체가 멀쩡한 확률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식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요래요래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나옵니다. 고장날 확률이에요. 고장날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먼저 검산을 해봅시다.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익스포넨셜 항이 0으로 수렴을 하겠네요. 그럼 1이 되겠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언젠가는 둘 다 고장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렬로 여러 개를 설치를 하잖아요.
실제 많은 공정들은 직렬로 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로 람다가 계속 더해집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돼요? 람다가 계속 더해지면은 여기 지수함수 항 자체가 커지는 결과가 나오나요? 지수함수 자체는 작아지겠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지수함수 자체는 작아지기 때문에 1에서 지수함수를 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항은 커지겠죠. 그래서 고장률이 커집니다. 직렬 연결을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삐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연달아 놓으면은 고장 확률은 계속 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직렬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붙는 얘기가 병렬이 있죠.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병렬 연결에서는 단위 공정을 병렬로 가서 둘 중에 하나로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둘 다로 가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얘가 뭐 50%짜리 두 개로 쪼개주는 공정으로 가면 그건 병렬인가요? 신뢰성에선 그건 병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0%짜리 수용량을 가진 요소 하나가 고장이 나버리면 반대쪽으로 100% 처리해요? 못하잖아요. 기능을 유지를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도 해석에서 이 병렬이라는 건 뭐냐면 둘 다 100%를 수용량을 가지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1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고장 났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굳이 100% 이상의 수용량을 가진 그런 공정을 만들 필요가 있냐? 안전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 물론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별로 이게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할 일인데 굳이 2명, 3명 앉혀놓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은 이제 한 명은 병원 간 동안 나머지 둘이 일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성능에 여유를 두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하지만 전체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는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병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병렬이 좋은 점은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능은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 평가에서 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로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서로 고장나는 확률은 독립인데 뭐 A랑 B가 같이 있다고 해서 고장이 잘 나고 그런 거 없어요. 서로 독립으로 가는데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는 어떻게 하냐. 얘네가 고장났다 라고 빨간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랑 B 둘 다 죽어야만 되겠죠. A랑 B 중에 하나라도 멀쩡히 작동하면은 아직 고장 아니에요. 물론 고장난 친구는 고쳐야 됩니다. A가 맛이 갔어요. B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A 놔둘 거예요? 고치긴 해야겠죠. 하지만 전체 시스템이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병렬 연결이고,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우리가 고장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장률은. 근데 보면은 아까 요거는 우리가 직렬에서도 본 한 같긴 한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가 됐어요. 이제 계산식 따라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게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요소를 더할수록 여기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항들이 더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항들이 더 붙기 때문에 얘네가 전체 F 시스템의 고장 확률은 낮아지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서로 같은 제품들을 A, B, C, D 하는 식으로 병렬 배치를 했다.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장비들이니까 같은 장비를 여러 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밑에 우리가 시스템의 신뢰도, 생존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걸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구성 요소가 뭐 각각 100%의 용량을 갖는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아니고 50%짜리를 한 4개 정도 놨어요. 50% 용량을. 그래도 한 2억에 고장 나도 문제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병렬 해석입니다. 꼭 모든 게 다 100%는 아니고 이제 2개 이상, 3개 이상 여러 개를 깔아놓고 그 중에 몇 개 고장나도 100% 용량을 확보한다 라는 개념이 일반화된 병렬 연결 해석이고요. 어쨌든 일부만을 구동해서 100%를 달성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나타내는 용어가 K out of N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N개 중에서 K개만 멀쩡히 돌아가도 100% 용량은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 out of 3라고 하면은 3개 요소를 설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뭐 용량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를 설치를 하고
그 중에 2개가 작동하면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2개가 살아있을 때 100%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하나 50%짜리만 깔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0%짜리 3개를 깔아놓고 50%짜리 3개를 깔아놓고 평소에는 33%로 3개 다 돌리다가 하나 고장나면은 나머지 2개 50%로 돌려도 전체 합은 100%가 나오겠죠. 그런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K out of N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 평소에는 여유 있게 있다가 뭐 한두 개 고장 나도 나머지들이 대신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할 때 각각 모든 조원이 최대한의 일을 할 걸로 생각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한두 명이 하잖아요. 몇 명들 빠지면은. 그런 개념으로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설계를 했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때 계산은 어떻게 하냐? n개까지 전체 조원이죠. 전체 구성 요소가 n개일 때 그 중에 k개만 작동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k개 작동할 확률, 그 다음에 k 더하기 1개 작동할 확률 쭉 해갖고 결국 n개 다 정상 작동할 확률, 이때는 우리가 고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배웠으면은 여기서 조합이라는 개념 배웠을 거고, NCX가 n개 중에 x개 뽑는 조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러한 확률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수식 중요합니다. 근데 수식보다 좀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일 때 신뢰도는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미 3.2장에서 배운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일 구성품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4가지 요소 있었죠. 고장률, 신뢰도, 고장 확률, 고장 확률 밀도, 이런 내용을 좀 다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나중에 어떤 시스템이든 신뢰도 해석을 할 때 요 값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의미를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3장은 여기까지 할게요.